AI 교육을 받게 되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컴퓨팅 사고력의 전이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주목한 여러 나라들이 다시 조용한 혁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학교로 AI 교육이 찾아왔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표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이 그 보조 교재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AI 교육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육을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이 결국 AI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 해결력이고 사고력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도구를 매뉴얼 보고 사용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이 내용 기준을 보니까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심화까지 연계와 체계를 갖춘 교육 과정으로 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요즘 학생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기계학습과 딥러닝 부분만 알파고 때문에 정말 유명해져서 학생들은 인공지능 하면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또 이것부터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중고가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초등에서는 놀이 체험 활동 중심으로 학생들이 이런 게 인공지능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다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려고 예를 들면 참외랑 사과를 분류하는 지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런 놀이체험을 배울 수 있고요. 중학교에서는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도학습이라는 것도 배우고요. 그래서 뒷셈 밑소를 구분하는 분류 모델을 만들고 코딩을 통해서 실제로 본인이 만든 AI를 자동화시키는 그런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요. 고등학교에서는요. 데이터의 다양성,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이미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런 수치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분석해서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는 이런 시각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 장면이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백신중학교에서 수업했던 장면이에요. 날씨가 더울수록 아이스크림이 정말 많이 팔릴까? 아까 보여드렸던 인공지능 보조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요. 궁금하잖아요. 날씨 데이터요.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 들어가면 받을 수 있어요. 막 쏟아집니다. 너무 많아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요. 판매량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스크림이라는 키워드 조회수와 클릭수 이건 네이버 데이터 랩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받아서요. 조인해서요. 이렇게 시각화시키고 예측하고 해석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인공지능 교육의 한 모습입니다. 이게 2019년 데이터거든요. 학생들이요. 선생님 2020년 것도 해봐요 했더니 이렇게 슬픈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빨간색이 2020년입니다. 2020년에는 기온이 올라도요 아이스크림이 많이 안 팔렸어요. 네, 이 차트의 제목은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요 중학교 1학년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인들이 풀고 있는 문제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사회의 문제를 닮은 그 문제들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쓴 사람, 안 쓴 사람 이렇게 분류해서 코딩해서 학교 복도에 딱 놓는 거죠. 그럼 지나가다 마스크 안 쓰면 마스크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혼자서 집에서 운동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른 운동 자세를 알려주는 최근에 저희 백신중학교에서는 체육 선생님들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무엇보다 학생들의 만족도와 집중도가 엄청나게 좋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보교육, 소프트웨어 AI 교육 결국 학생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배우고 싶대요. 이게 중요하다고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대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과목이 없어요. 왜 한 학년밖에 안 배워요? 더 배우고 싶다는 아이가 51.4%예요. 세게 하실 분이 있으시지만 여기에 만약에 정보가 아니라 수학이나 다른 과목, 과학이나 국어나 죄송합니다. 제가 특정 교과목을 얘기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랬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꿈을 지켜주세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차트는요. 5,000명의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장래 희망이요. 안타깝게도 없음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25.6%가 소프트웨어 AI 분야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학생들도 알아요. 소프트웨어 교육 배우고 AI 교육 배우면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것.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배웠던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그리고 효율을 분석해서 더 성능 좋은 것. 오른쪽에서는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AI 로봇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어떤 창의력이 나오냐면 학생들이요, 로봇을 협업을 시켜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학습 결과를 서로 주고받아서 문제 해결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학생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AI 교육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I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모든 학생이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디지털 격차를 유발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디지털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AI 교육 필요합니다. 미래는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다고 합니다. 단지 너한테 아는 거고 우리한테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죠. 학생들의 꿈을 찾고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교육, 그것이 바로 초중등 AI 교육의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